안녕하세요. 세무에게도 이종창 세무사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님이 보유하고 계셨던 1주택 성남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는 고가주택의 1주택자들에게 세금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점을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대통령님은 SNS를 통해서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이 재산세와 양도세를 적게 낸다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세금 많이 적다라는 거죠. 저희 세무에게도는 오늘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개편 그리고 보유세의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보유세 정말 세금이 적을까요? 우선 보유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판매할 때 각각 세금이 있습니다. 이 보유할 때의 세금, 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금 합쳐서 보유세는 이 시세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될 것 같지만 저희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고요. 이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해주는 그런 공제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각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실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보유세가 0.15% 정도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미국이나 일본 또는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1%가 넘는 세금을 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도 우리나라처럼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에 매긴다라고 해요.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르지만 1%를 넘을 때도 있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2%라고 하고요. 뉴저지나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보유세를 낸다라고 해요. 만약 시세 한 60억 정도의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를 우리나라와 미국 뉴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약 1,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뉴욕은 1%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을 하다 보면 약 4배의 세금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님은 우리 초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이 적다. 선진국 주요 도시 국가만큼의 세부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보유세율을 선진국을 따라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약 4배의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우리 1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와 보유에 따라서 공제율을 달리하는데요. 만약에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내가 낼 세금의 80%가 감면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오랫동안 거주하면 세금을 물가상승률 정도는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빼줘요. 그래서 30년 전에 1억 주고 사서 30년 뒤에 101억에 팔았다. 그래서 100억을 벌었다. 그럼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만 30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줘서 80% 빼주겠다라는 거지. 이 100억 원이 넘는다 하면 우리가 세금을 40억 또는 50억 정도 세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텐데요.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80% 뺀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한 7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100억을 벌었는데 세금은 7억밖에 내지 않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고가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경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님께서도 실제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 목적용에 대한 1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든 변화할 것 같아요. 거주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주던지 아니면 보유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혜택을 아예 주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변화할지는 우리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방안은 두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고가주택의 보유세 개편입니다. 세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공시가격을 올린다든지 결론적으로는 세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개편입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이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나 아니면 적용 방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고민되고 있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 같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무에게 도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려드릴 뉴스가 있거나 좋은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기대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